최근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SPC의 부당 승계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SPC 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허영인 회장 등의 비리 혐의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 SPC 본사 그리고 계열사들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산재 사고와는 다른 이유 때문인데 강제 수사에 들어간 이유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서 2020년 7월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SPC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아니면 실제 가치보다 주식을 싸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불법 편법적인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발한 게 벌써 2년 4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검찰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네. 최근 있었던 모두가 잘 아는 SPC 평택 공장의 네.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 때문에 여론이 악화된 것과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지금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서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다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밀가루 생산 계열사죠. 밀다원의 주식을 싼 값에 삼립에 넘기게 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허 회장 일가가 7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허 회장 일가는 지금 이 SPC 그룹 계열사 중에서 삼립이라는 곳의 주식을 70% 이상 가지고 있고 네. 장남과 차남만 해도 20% 이상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SPC 그룹의 임원들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에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삼립으로 양도하도록 결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저가 양도는 당연히 원 보유자 회사인 파리크라상이나 아니면 샤니에는 부당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가로 받은 삼립에는 부당한 이익을 가져오겠죠. 실제로 이 결의를 했던 임원들 현재 각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검찰은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할 때 삼립을 일부러 끼워 넣어서 통행세를 내게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SPC가 이제 빵을 원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아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던 삼립을 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끼워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른바 통행세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립은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원재료 생산 계열사로부터 제품 가격의 평균은 9% 정도 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총 414억 원에 이른다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허 회장과 장남과 차남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립의 수입과 가치를 억지로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삼립을 소유하고 있는 총수 2세들과 재벌들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 의도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지금 회장의 자녀들이 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를 좀 높이고 향후에 경영권 승계까지 계산한 거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가장 합법적으로 사실은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하는 방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벌 2세들의 주식과 재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달에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끼면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찰은 이제 국민 여론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전담 수사팀 구성해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고가 난 교반기, 이게 액체를 이렇게 섞는 기계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끼임 방지 센서, 이거를 이제 인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제 주장도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인터락의 비용이
개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요. 이 정도 비용도 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망하신 분에 대한 국가수 부검도 진행됐다고 알고 있고 결국 총체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측의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네. 최근에 이제 신설된 이 부분도 적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에 이어서 지금 부당 승계 의혹까지 불거지자 저 SPC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불매 운동도 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아직은 좀 뭐 섣부른 예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재벌 일가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 이런 것들을 핑계로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뭐 국가 경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 이게 수사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등장하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네. 감정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이 악화돼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이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또 지지 여론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수사에 대해서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든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삼성전자 협력 업체에서는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제 어제 오후 9시 14분경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네. 24세의 그 남성 노동자가 직경 147cm, 폭 20cm 가량의 철제 코일에 깔려서 결국에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했다는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사실 이제 공장의 생산 현장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철제 코일이 뭔지 이런 게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 옆에 있는 그 금형을 만들어주는 네. 철제 금형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얇은 철판을 아주 많이 감아서 한마디로 철제 원형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무거운. 근데 원형 기둥이다 보니까 이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동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아예 홈이 파져 있는 곳에다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시건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일을 옮기다가 이게 움직이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족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망한 노동자가 한 3년 동안 일을 했고 이전에도 한 3번 정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만 앞으로 이 사고가 자주 났던 것을 조금 미루어 봤을 때 안전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사망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거쳐서 예. 이제 정규직이 된 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3년 동안에도 벌써 2번이나 심각하게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 번은 이제 손이 절단된 위기까지 처했다가 15주 넘게 치료를 받았던 것도 최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고가 잦았다는 거는 사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네.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아직 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이나 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회사는 2인 1개조로 일했다라든지 안전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공장 관계자들이나 사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업 중에 또 동료가 파편에 어디를 맞는 등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이 공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을 했는지 이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50인 이상이고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예.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4조에는 이 사업장에서 이 종사자, 즉 노동자들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심지어 둘 다 같이 병과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20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올해 1월에 당연히 그러니까 1월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네. 이 법 적용 여부가 지금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한참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이 또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공장 내부에 CCTV가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A 씨가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이 부분에 있을까요?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그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측 그리고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실제 CCTV가 존재했는데 이를 임의로 삭제했다거나 예. 이런 것까지 발견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그리고 원장, 조리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파주의 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요. 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 아동에게 네. 380회의 학대를 한 혐의가 있고요. 또 조리사 같은 경우도 뭐 파리채로 때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느냐에 예.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영상이 좀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아동 후드티 모자를 뭐 질질 끌면서 이동한다라든지 재우려고 억지로 목덜미를 누른다든지 이런 네. 영상들이 공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를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네.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380여 차례의 학대라는 거는 사실 저도 아동 학대 사건도 많이 다뤄봤지만 네.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돼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나올 것이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대표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학대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숨기려고 했다. 그러면 중형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때 또 파주시청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뒷북 논란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내용은 뭡니까? 파주시청의 좀 적극적인 대처가 좀 아쉬운 그 내용인데요. 예. 결국 파주시청은 먼저 나서서 전수조사를 했다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의 의향부터 물어본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도 되는지에 네.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다시 한번 그 부모들에게 피해자 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 원아들의 부모들에게 전수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표시하도록 했어요. 네. 하지만 그때 웬만하면 부동의를 해달라. 동의를 하면 우리 모두 피곤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부동의를 의도하였고 그래서 일부가 전수조사를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결국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었고 좀 더 수사를 본격화 빨리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파주시청이 비난을 네.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파주시에서는 이제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불복을 한다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이 내용과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2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어린이집은 네. 폐쇄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소송의 그 취지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줄여달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